알록달록한 동화책을 펼쳐놓은 듯한 도시, 포르투갈 리스본. 리스본의 명물 28번 트램은 오늘도 크고 작은 7개의 언덕을 쉼없이 달리며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트램이 지나는 길에는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전성기부터 대지진의 위기까지 지금의 리스본을 만든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난 1998년은 더욱 특별합니다. 엑스포의 성공 이후 리스본은 획기적인 도시 발전을 이룩했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We have a high quality of life here. You have a lot of green spaces, the river nearby, and we have schools and parks and a lot of things to do and to enjoy. 동화의 다음 장면에는 우리나라 대표 항구 도시 여수가 등장합니다.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10년. 여수도 녹슨 엔진을 갈아 끼우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신호탄이 울립니다. 낭만의 항구 도시 여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낭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수의 밤이 아닐까. 가는 걸음을 잠시 붙잡아두는 음악과 밤새 나누어도 모자란 이야기. 자유로운 청춘의 에너지가 어우러지니 하나의 깨달음만이 남습니다. 여수의 밤은 역시 낮보다 아름답다.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로 더 유명해진 여수 밤바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실제로 2012년 여수 밤바다가 발매된 이후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여수에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여수가 전국적인 핫플로 거듭나게 된 데는 노래의 힘에 더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힙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스포츠 행사에만 국한된다면 엑스포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을 아우르기에 경제올림픽 혹은 문화올림픽이라 불립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당시 104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해 누적 관람객 820만 이상을 기록하며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받았습니다. 박람회의 성공은 지표로 증명됐습니다. 1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5조 7,2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7만 8,800여 개의 고용 창출로 경제올림픽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수도권에 가려져 있던 작은 항구 도시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쟁력을 가져다준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여수 엑스포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축제가 끝난 뒤로 낡고 초라해진 건물. 과거 큰 성공을 거둔 영광의 장소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얼굴을 바꾸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상황. 국비 지원마저 크게 줄어 관리에 애를 먹었고 시설은 그렇게 방치됐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던 엑스포장이 최근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여수 광양 항만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치른 뒤에 11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박람회 재단을 설립해서 사활용 계획 수립했지만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에 전라남도에서 여수 광양 항만공사 주도 개발을 건의했고 작년에 여수 박람회법 개정으로 올해 5월 16일부터 본격적인 공공개발을 지금 시작됐습니다. 현재 여수 광양 항만공사에서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2025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박람회 이후 재단은 민간 투자를 받아 엑스포장을 해양관광 리조트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곧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업들은 몸을 사렸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재단은 결국 최소 운영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어나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엑스포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 활용은 물론 남해안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열린 토론회 이후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고 2023년 5월 여수 박람회 재단 청산과 함께 자산, 부채 승계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2023년 6월 14일 엑스포장 사후 활용 사업을 이어받는 이관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주도와 책임 아래 엑스포장에 다시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청신호였습니다. 현재 여수 엑스포 자산 총액은 8,706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 원도 기재부와 상환 기간 연장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박람회 재단 직원 26명은 전원 항만공사가 설립한 엑스포 관리사무소로 승계됐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먼저 25억 원을 투자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박람회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엑스포장 내에서 여수 엑스포 문화거리 예술축제를 열어 지역민과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공사로 이관된 첫 해. 엑스포장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키를 쥔 공사는 미래첨단, 친환경, AI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초현대적 해양복합 공간을 조성해 바다, 하늘, 미래가 하나 되는 새로운 엑스포장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K-팝, K-컬처, K-판소리, K-김치 이런 소프트웨어 거기에다가 미래첨단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없는 특성화된 그런 시설물과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래, 하늘, 바다. 그래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각 오동도 주변에 각종 호텔 연결하는 무빙워크 스카이를 만들고 여기를 관광객들이 100m 이상 상공에서 거기를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우주 스테이션을 만들고 거기에서 여수 밤바다, 여수 석양, 일몰을 보면서 커피와 맥주를 마시는 공간 그리고 컨벤션, 세계적인 컨벤션 그 다음에 공연장, 면세점, 호텔, 각종 공연 그 다음에 크루즈 세계적인 크루즈가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여수는 세계적인 명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후 관련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저는 30억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여수에 말을 건네는 도시 포르투갈 리스본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이자 최대 항구 도시인 리스본은 지중해와 북해를 연결하는 최고의 위치 조건으로 15세기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대항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1755년 지진과 화재, 쓰나미로 인해 리스본의 전성기는 끝나는 듯 싶었지만 폼발 후작의 재건 계획으로 내진 설계를 반영한 건축 양식을 도입하며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리스본은 또다시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현대 도시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포르투갈에 또 리스본이 유명한 이유가 대항해를 시작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라는 대항해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또 그걸로 인해 발견기념비도 만들고, 또 그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1998년 5월, 포르투갈은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 500주년을 기념해 리스본 세계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130여일 동안 열린 리스본 엑스포에는 160개 국가와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했고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해양 국가로 세계를 주름잡던 옛 명성을 엑스포로 재현한 겁니다. 엑스포 개최와 함께 건립된 바스코 다가마 타워도 그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워에 올라 오른쪽을 바라보면 엑스포의 현장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각종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리스본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17km 길이의 바스코 다가마 다리 위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박람회장 전체를 한눈에서 조망할 수 있는 수상 케이블카도 명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곳 리스본 엑스포장은 엑스포 유치 이전에 도축장, 쓰레기장, 폐유 저장소 등 이른바 혐오시설로 가득했던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지금은 리스본에서 가장 번화한 신도심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된 장소는 리스본 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물리적으로도 고립되고 사회적으로도 분리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리스본에서 가장 번화한 신도심이 된 엑스포장. 이전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Okay, so the expo has the possibility for Portugal and Lisboa to have a strategic and a game changer. It was like a possibility to have two things, which was to put Portugal to be known everywhere with the World Exposition, and also for the urban regeneration of area of 340 hectares of Lisboa. A big area, 5 kilometers of riverfront, that it was abandoned because in the center was growing for his sides, and the eastern part of Lisboa, where is located the Belém and the more important museums of Portugal, of Lisboa, was of everything. So it was public equipment. Public spaces very good, and the western area was abandoned. It was with the growth of Lisboa, it began to be fields, and then with the industrial parts were located the many factories, and in the 90s, in the beginning of 90s, was a little bit abandoned. 그동안 세계 엑스포는 개최국의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스본은 도시의 외곽 낙후 지역, 유휴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엑스포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박람회라는 것이 목적이 그 슬럼과 좀 이렇게 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아주 혐오시설 같은 게 많은 것을 다 재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군수에 있을 때 이제 통합시장이 돼가지고 오동도가 가장 적지일 수 있겠다. 그 근방에는 막 대한통운, 여수역, 또 뭐 이렇게 창고, 시멘트, 사이로 이런 공장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서 오동도와 같은 참 관광지에 그런 게 있으면 주변에 안 좋겠다 싶어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이어지는 행사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만든다는 건 엑스포의 최대 순기능입니다. 특히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리스본 엑스포의 성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과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사후 활용을 먼저 생각한 뒤 첫 단추를 꿰기 때문입니다. 리스본 엑스포는 폐막 이후
활용 방안이 공익성에 초점을 맞췄던 역대 엑스포와 달리 철저하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후 활용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엑스포장 조성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공익성보다는 투자액을 회수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돼 추진된 것입니다. 리스본은 엑스포 계획 단계부터 도심 확장을 염두에 두고 너비 700m, 길이 5km의 긴 띠 형태의 박람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폐막 이후 행사장을 국제상업지구와 문화 레저 중심 공원으로 만든다는 원칙을 세워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엑스포 이후 업무시설과 공원, 편의시설을 갖춘 인구 2만 5천 명의 현대적 도심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리스본 세계 엑스포는 엑스포의 정신을 잘 나타내면서도 도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좋은 예로 꼽힙니다. So a lot of people prefer to stay here, which is close enough to the center of the city. They have the subway and everything, and we have a lot of hotels. So we have a good balance here between housing, green spaces, commerce, services, equipment, and also the tourism side of it. It's one of the areas of Lisbon that has the best balance between everything. 리스본은 박람회장 정문에 대형 쇼핑센터를 설치하고 주재관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 바스코 다가마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쇼핑과 영화관 등 문화 콘텐츠가 포함된 이 종합 쇼핑몰은 시민과 관람객으로 연중 북적이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벗어나 도로를 건너면 리스본 기차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층은 지하철, 아래층은 철도, 그리고 그 뒤편에는 버스 터미널과 택시 승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뒤 역세권은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거듭났고 남쪽 지역은 고급 주택가로 조성돼 리스본에서도 살기 좋은 동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It's a great neighborhood. You have a lot of green spaces. You have the true 15-minute city here. You can cycle around, even walk. If you go to the end, to the beginning of the neighborhood, you can do it in 35 minutes walking. So it's very, you have a lot of things like supermarkets, schools, everything is nearby. And what is interesting in the neighborhood, even though it's a very new neighborhood with only 25 years, you have a strong community. 리스본 엑스포 개최에는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84%는 민간 회사의 차입금으로 충당했고 9%는 유럽연합 EU가 지원했으며 7%만 정부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뒤 엑스포 시설 운영 회사는 해양 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과 상가 임대료, 관련 부동산 매각 등으로 지난 2009년까지 투자 비용의 85%를 회수했고 나머지 15%는 정부로부터 보전받았습니다. 이렇게 엑스포 사후 활용에 성공한 리스본이 여수에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현재 여수 엑스포장 내에는 국제관, 한국관, 주재관, 비고, 스카이타워, 엑스포 컨벤션 센터 등이 남아 있습니다. 박람회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국제관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서관과 상설 공연장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나 청년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시설, 공유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를 쇼핑몰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수익을 창출한 리스본은 우리 여수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after the expo, that part of the city came up very quickly. So it means that people wanted to buy a house there and live in that place. So it created and also big companies on the national scale, but also some multinationals wanted to be there. It created a desire to be on that spot. So all this moods that of the gardens, the public space, to be near the river, the theaters, the mall, and all thi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a lot of people wanted to work and live there, and this is part of the success of for public, because our interest is to have a part of the city where people are happy and where it's a dynamic city, a developed city, but for the private that could sell their houses quickly. So I think it's like a brand. 이번에는 정열의 도시 스페인 세비야로 갑니다. 아름다운 반달 모양의 스페인 광장에는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1929년 라틴 아메리카 박람회의 본부로 지어진 건물은 한국의 여러 광고 배경으로도 쓰였을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선 정기적으로 플라멩고 공연을 펼치는 무희들이 오고 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세비야 대성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0년에 걸쳐 지어진 만큼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네오고딕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재돼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콜럼버스 관이 안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 항해가로 스페인 사람이 아니지만 세비야의 유서 깊은 대성당에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콜럼버스와 스페인의 인연은 14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서해 항로를 개척했고 당대 유럽인들이 알지 못했던 신항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비야 엑스포는 콜럼버스 신항로 개척 500주년을 기념해 1992년 열린 엑스포입니다. 카르투아 섬에서 개최된 엑스포에 112개국이 참가했고 당초 목표한 3천만 명을 훨씬 웃도는 4천만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달루시아 수도에 약 100억 유로, 우리 돈 14조의 공공투자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통해 세비야에 필요한 SOC가 단 5년 만에 갖춰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카르투아 섬에 9개의 다리와 스페인 최초의 고속철도, 신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The rails from Madrid to Seville. Before the expo, the train took almost 6 hours. Now, from Seville to Madrid, it takes only 2 hours and 30 minutes. And that's thanks to the expo. That is not a pavilion. That is not a gastronomy show. That is not that, but that is expo. The connection, the public transport. So in our region, in Andalusia, we had simply roads. Thanks to the expo, we built a lot of speed and highways. So we are better connected. Our region is better connected. That's why I told you that this is not only a city party. This is a project of a state. 엑스포 개최 이후에는 국가적 마스터 플랜인 카르투아 93에 따라 사후 활용이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스페인 세비야 엑스포가 열렸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전체 시설물의 90%가 철거되거나 재건축되면서 현재는 엑스포장의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후 엑스포장은 공원이나 레저구역, 녹지구역, 테크노파크로 활용됐고 국제 육상 경기 대회와 꽃 박람회 등 굵직한 이벤트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31개 전시관 중 27개를 철거한 뒤 재건축해 호텔, 연구소, 상업시설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관은 안달루시아주 정부 별관으로 한국관은 로켓 디자인 회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관은 제약회사와 의류 디자인 업체 등 10여 개 세계적인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병원이 들어서면서 엑스포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a 2,000 million euro investment here, which many people say that it was a really great expense that we didn't need or it's just a waste of money.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only the work of the companies which are located here is report to the city 4,000 million euro every year. And the expo, the site, the full site of the expo costed only 2,000 million euro. 엑스포 이후 세비야는 국제 첨단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고 연간 90만 명에 불과하던 세비야 공항 이용객 또한 3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The Expo 1992 was very groundbreaking in the sense that it made Seville very attractive and ready to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s a modern destination, but keeping the essence of the city. Yeah. And that's the good combin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at makes Sevilla so attractive to tourists. 세비야 엑스포장 사후 활용이 계획처럼 잘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세비야는 현재 여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오랜 시간 겪고 잘 이겨낸 끝에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뒤 세비야의 계획은 건물을 혁신 캠퍼스로 재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은 심각한 경제 침체에 부딪혔습니다. 첨단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와 랭크체록스, 후지스와 입주 계약까지 맺었지만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 기업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our expo was in 1992, and you have to remember that there was a great crisis in 1993. So, the plans I told you about what to do after the expo didn't go on as we expected. So we had to wait until the economy grew up again, until the 2000, and then the tech park grew again until the crisis of 2008. So we dropped it again, but we grew up again. So the thing is that we are now in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park in Spain. 그렇다고 세비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엑스포장 사후 활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에는 사후 활용에 실패했다고 비난을 했지만 지금은 단지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실패는 아니었다는데 모두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카르투아 93공원은 세비야에 위치한 기술과학단지입니다. 세비야 엑스포에서 물려받은 전시장과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카르투아 93은 첨단 기술 기업, R&D 공공서비스, 과학연구센터, 기술센터, 기술, 비즈니스 및 대학 등 5가지 개발 분야를 통합하는 기술공원으로 현재 유럽 최고의 과학기술 단지로 꼽힙니다. STP Cartuj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ark is the first international example of reuse an area from Expo, from Universal Expo, into 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ark. Nowadays, we have near 600 companies and research centers,
are one of the core of the economic city in Seville. 카르투아 과학기술단지는 대학, 과학 및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공간에서 세비야 엑스포 장소를 재사용한 최초의 국제적 사례입니다. 단순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공간이 아니라 문화, 레저, 스포츠에 관련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르투아 과학기술단지에는 557개의 회사와 대학 한 곳이 들어서 4만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안달루시아 연간 GDP의 2.36%에 해당하는 44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6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생산 활동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There was 3 international companies who was going to be the main companies in this park. Fujitsu, Siemens, and Ranxeros. But in 1993, a very big crisis demolished all the plants. So Ranxeros, Fujitsu, Siemens go to other countries. And we had a very big problem. But it started a movement, a very important movement, led by local companies. Companies who has been birth, you say, from the school, university school, started to create new companies. And nowadays, 30 years after that, there are very big companies. So the park could start with local companies.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because the company is more difficult than go out than the international ones. Well, we have had periods of crisis, that of course, so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 whole area, it's massive, it's 214 hectares, that's huge. So you can't use it in 24 hours, make contents for all the expo site. So it has had in 30 years time some periods of crisis, but nowadays, figures don't lie. We have more than 25,000 workers working there, an activity of 3.449 million euros.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과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자원을 통해 아름다운 수변 관광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수변 공간을 도시의 주요 관광지 혹은 공원, 녹지 체계와 연계시키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수변 공간 및 인근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을 유치해 밤에도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다페스트 야경은 세계 3대 야경으로 손꼽힙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인 국회의사당입니다. 압도적인 건물에 비친 오렌지색 조명이 어두운 밤 배경과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시가 저녁 되면 다른 도시로 변하는 것처럼 저녁에 좀 더 예쁘고 황홀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불빛이 약간 은은하게 빛나면서 예뻐가지고 낮보다는 밤이 유독 예뻐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부다페스트의 품격도 느낄 수 있고 여행의 그런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고 좋습니다. Actually, we are for the first time here, and we've been living in Prague for already 2 years. From the first sight, it looks very similar to Prague, especially the center, but of course with some peculiarities. And
we're delighted to be here and hope to see more of its sights. 어느 도시에나 밤은 옵니다. 헝가리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빛이 되어 끊임없이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여수 밤바다가 사랑받는 이유는 조명 하나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 10경 중 7경인 여수 밤바다가 여수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최근에는 낭만 포차 거리, 비고쇼,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등 여수의 야간 관광자원 4개소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며 지자체 중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05년) 문을 연 리스본 최초의 카페 브라질레이라. 포르투갈 국민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가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글을 썼던 단골 카페입니다. 도시에 불이 꺼지면 관광객들은 푸드트럭에 둘러앉아 밤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낮과 밤의 모든 간극에 문화와 예술이 생동하는 리스본은 역사 여행에 심취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리스본은 바스코 다가마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콘텐츠화해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다양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 인도 항로 발견 5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엑스포. 세계에서 가장 긴 17km의 바스코 다가마 다리, 바스코 다가마 타워, 대형 쇼핑몰 바스코 다가마까지 바스코 다가마의 상징성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우리 여수에도 대표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여수에 그의 이름을 딴 이순신 광장, 이순신 대교 등이 있지만 관광객을 모을 만한 콘텐츠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순신 장군을 좀 모티브로 해서 좀 관광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그 거북선이 또 만들어지게 됐는지 또 여수와 연관을 해서 보여주시고 또 먹을거리도 같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만의 경쟁력이 담긴 콘텐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끌어 나갈 중심에는 세계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또한 여수가 국제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At that time, we didn't have so many hotels to host people that came to Expo 98. In fact, I think we had two boats, two big boats, cruise boats to receive people during the Expo 98 because we didn't have so much tourism facilities to accommodate visitors, and that also was part of a transformation. All this has a positive part and a negative part, and nowadays we are facing a lot of pressure on tourism, and we are trying to lead also with that. So we have to look a little bit for everything. And of course, we don't control everything, but. 국제협회연합 UIA 기준으로 집계되는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순위에서 한국은 2016년과 2017년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를 포함한 한국의 마이스 산업은 국제 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등 국내의 다양한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산, 부산 등은 이를 활용해
국내외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의 인지도와 함께 인프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수는 2023년 18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마이스 산업 도시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여수시의 인센티브 신청 인원은 총 22,572명 참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9,430명에 비해 약 116%가 상승했고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9,293명에 비하면 약 242%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수상의 영광 속에서도 여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의 부재입니다. 여수에는 아직 국제 컨벤션 센터가 없어 대규모 국제 마이스 수요 선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마이스 수요를 수용하고 글로벌 마이스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한 발판으로 엑스포장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집객시설과 관광객 이동 편리성을 위한 교통시설로 구성되는 엑스포 CNT를 추진 중입니다. 최대한 그 시기를 당겨서 눈에 보이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주기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 스카이타워를 중심으로 엑스포역과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포함한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컨벤션 센터인 가칭 엑스포 CNT를 건립하는 겁니다. 엑스포 CNT는 세계 박람회장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집객시설과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는 교통시설로 구성됩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인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컨벤션 센터와 KTX역, 크루즈 터미널, 특급 호텔, 면세점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5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비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참여한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엑스포 CNT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트렌드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봤을 때는 또 지금 지역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정주 인구,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늘려서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생활 인프라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또 여수시에서 또 요청하는 바는 물론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그 박람회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거를 뭐 쇼핑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 그 다음에 뭐 넓게는 이 전남이랑 또 경남을 잇는 그런 공간 플러스 관광이랑 마이스 거점 이런 기능들로 다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이미 마이스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방 마이스 여건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수는 남해안 남중권을 대표하는 거점 컨벤션을 부각해 국내 유일의 리조트형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과 더불어 여수가 국제해양관광 거점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루즈 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국제 크루즈가 사망차가 오게 됐는데 최근 중국에서 계획했던 2항차가 지금 들어와요. 그럼 5항차가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들어올 예상입니다. 근데 국제 크루즈가 들어오면 여기서 와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시내 관광도 하지만 이런 각종 회의 또 시설, 관람 이런 것들 부족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복합 컨벤션을 구축하면 향후 그 운영 또 이런 적자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호텔도 짓고 거기다가 또 상업시설, 대형 쇼핑센터
또 컨벤센터, 이 아우르는 복합 컨벤센터를 짓게 되면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바이킹 선사 자오 샹이둔호가 2023년 11월 2항차에 걸쳐 승객 및 승무원 2,300여 명을 태우고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7년 만에 크루즈를 통한 중국 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한 겁니다. 크루즈 탑승객들은 약 8시간 동안 오동도, 해상 케이블카, 돌산 예술랜드 등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여수만의 콘텐츠가 있는 크루즈 관광 상품으로 백기를 열어간다면 여수 크루즈 부두는 언제나 반가운 백고동 소리로 가득할 겁니다. 여수는 연간 1,300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입니다. 이제는 관광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섬과 바다 그리고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또 여러 가지 생태의 변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육지에서 생산되는 화석 연료가 원인이었듯이 그 해법은 이제 바다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바다를 숨쉬게 만드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다.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고 또 주제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단순히 여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남해안 그리고 앞으로 해양 시대를 열어가는데 전 인류에게 기후 변화의 해법을 대응의 해법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낸다고 하면 그것이 곧 여수 박람회의 사활용 성공이고 완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은 1889년 개최된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 선보인 바퀴 전망대 페리스 휠은 놀이공원의 낭만인 대관람차의 시초입니다. 이름만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물의 땅 여수. 여수 세계 박람회는 해양 강국을 향한 가능성을 찬란한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바스코 다가마의 업적이 수백 년에 걸쳐 회자되듯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이뤄낸 기적을 전 세계가 기억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떠난 콜럼버스의 심장과 바스코 다가마의 용기를 본받아 여수도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납니다. 바다, 하늘, 미래가 하나 되는 새로운 엑스포. 하나둘 놓여가는 여수의 꿈이 튼튼한 남해안 관광벨트가 되어 대한민국의 다리를 잇고 있습니다. 여수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는 벅찬 꿈을 꾸고 있습니다.